안녕하세요. 가끄다 일본어의 가끄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은 곡 단어나 문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요네즈 켄시라는 가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도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구독자 한 분의 요청으로 해수의 아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 요네즈 켄시라는 가수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가 아니라 그의 어떤 음악 철학과 독특한 그 음악에 매료가 되고 말았는데요. 혹시 이 가수를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좀 알아서 그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에 위안을 주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명 요네즈 켄시, 일본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1991년 3월 10일생, O형, 키는 188cm입니다. 도쿠시마현 출신으로 아빠, 엄마, 누나 이렇게 4인 가족이었는데요. 아빠와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서 아빠와의 기억이 별로 없고요. 어린 시절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듣고 기뻐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음악 활동 이전에는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처음 산 만화책은 나루토였다고 하네요.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편곡, 그림, 춤, 못하는 게 없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그는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방송 출연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좀 베일에 가려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 출연을 잘 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유튜브나 SNS 활동을 통해서 메이저 데뷔 이후에 꾸준히 히트곡을 내며 성장해왔고 레몬의 대히트로 국민가수 반열에 오른 그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만화를 좋아해서 자신이 만드는 세계에 빠져있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당시 인터넷으로 유행하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주 사용되었던 범프 오브 치킨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는 원래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범프 오브 치킨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사의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고 그때까지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봐왔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부터 범프 오브 치킨을 동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점점 음악에 빠져들게 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마추어 밴드의 프론트맨으로 활동하며 고등학교 때도 밴드 활동을 계속합니다. 2009년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그곳에서도 밴드 활동을 계속했지만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네즈 켄시는 훗날 자신이 20살 때 고기능 자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고기능 자폐증이란 뇌의 중추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자폐증 중에서도 지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느껴온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감, 그리고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증상 때문에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혼자 모든 것을 제작하고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편했고 타인과의 협업이나 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도전이었다고까지 하니 그가 과거에 얼마나 혼자서 하는 작업에 편안함을 느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보편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면서 스타 마사키 등 주변에 좋은 동료나 영감을 주는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라이브의 즐거움도 깨닫게 됩니다. (2009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하찌로서 니코니코 도우가라고 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본인의 오리지널 곡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찌라는 이름으로 약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서브컬처계에서 이름을 알렸고 팬덤을 구축합니다.
이 시기에 구축한 작곡가, 제작자로서의 명성과 서브컬처계에 기반한 10대 베이스 팬덤은 현재까지도 그의 강력한 기반, 그리고 신규 팬덤의 유입 경로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만들 수 있는 보컬로이드는 그의 내면 세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사와 독특한 음악 세계관으로 유명해졌고 엄청난 재생 횟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 누려오던 편안함과 일종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그가 요네즈 켄시라는 본명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네즈 켄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첫 앨범 디오라마, 2012년 하치라는 이름이 아닌 본명 요네즈 켄시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발표한 이 첫 앨범이 오리콘 주간 첫 등장으로 랭킹 6위를 기록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는 첫 앨범 발매 후에 음악 제작을 멈추고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2013년 싱글 1집 산타마리아를 발매하고 정식으로 메이저 데뷔를 달성하고 총 2장의 싱글을 발표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곡이 바로 산타마리아였는데요. 그때까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내적으로 엄청난 거부 반응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도 느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발매한 2집 앨범 양키 때부터입니다. 이 시기는 요네즈 켄시가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꺼리는 극도로 폐쇄적이었던 성향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니꼬니코도가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음악을 발표해왔지만 정작 직접 라이브 공연을 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치라는 제작가로서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더 컸던 것인데요. 요네즈 켄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는 하치와 요네즈 켄시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콘서트를 해야 할 필요성 역시 느끼게 되면서 마침내 양키 발매 이후 첫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2015년 요네즈 켄시는 2장의 싱글을 발매한 다음 3집 앨범 브레멘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을 지우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와닿는 음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년 대비 4배의 라이브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루저를 발매했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처음으로 댄스에 도전을 해서 화제를 불러 모읍니다. (2018년) 정상급 배우 이시하라 사토미의 주연 드라마 언내추럴의 주제가 레몬은 공개된과 동시에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과 관련된 최초 기록들을 써내려가며 2018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기록됩니다. 2019년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자신이 10년 전부터 팬이었던 만화 해수의 아이가 만약 영상화된다면 그 음악을 자신이 만들고 싶다는 오래된 꿈을 이루면서 달성감을 느꼈고 동시에 음악 자체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가수로서의 창작력이 한 번에 완벽히 충족되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계속해 나가고 싶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때 새롭게 만든 곡이 바로 우마또 시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여 만든 곡은 작곡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의 자신을 얻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음악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가 인터뷰한 것을 보고 또 그가 쓴 글을 읽으면서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고관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고 고민했던 시간이 아주 길었던 만큼 누구보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면서 아티스트로서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명곡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상적인 그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제 음악 경력의 주요 전환점이 된 수많은 곡들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느낌의 곡이요. 그가 말한 그대로 자신만의 음악 철학으로 곡을 쓰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요네즈 켄씨. 그야말로 천재 아티스트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그가 앞으로 어떤 명곡들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다려집니다.私は今まで自分が作った音楽を通してたくさんの人から言葉をもらった。いいも悪いも主曲も演歌も色とりどりで、それによって今の自分があり、そのすべてに感謝の気持ちがある。しかし、その奥の方には何一つ言葉を持たない奴がいることを私は知っている。僕は苦しいです。あなたが好きです。と表明するだけの言葉すら持つことを許されていない人間が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今はそういうやつにこそ音楽を届けたい。きっと大丈夫だと言ってやりたい。世の中そんな大したもんじゃないと教えてやりたい。私だってここまで来れたもの。静かな隙間で音楽を聴いていた記憶が今なお自分を定義づけている。音楽がきっと許してくれる。大丈夫、大丈夫、大丈夫。